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르메니아 대 페로제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조 1위인 북마케도니아에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승격을 위해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최전방에 나설 미라얀을 중심으로 젤라라얀과 세로비안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고 중원에 나설 비차코찬도 공격에 적극 가담할 것이다. 페로제도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승리는 없지만 승점 3점을 따냈고 안드리아스와 파에로 등이 나선 중앙 수비가 안정적이었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쉽게 압도당하지 않았다. 단 탄탄한 수비와 달리 최전방의 마무리는 아쉬웠다. 팀에서는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올센과 쇠렌센에게 기대를 거는데 문전 앞에서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아르메니아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비차코찬을 중심으로 한중원이 상대를 압도했던 좋은 기억이 있고 이 경기에서도 중원 우위를 기대할 만하다. 젤라라얀의 측면 돌파도 있을 아르메니아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프랑스 대 이스라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첫 경기에서 이태리에 패했지만 그 이후 벨기에저 연승을 비롯해 3연승에 성공했다. 특히 음바페가 부상 여파로 빠진 10월 일정에서 연승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인 콜로 무아니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마무리했고 바르콜라와 귀행두지 등의 활약도 좋았다. 비록 이 경기는 초우아메니가 징계로 빠지고 음바페도 결장하는 악재가 있지만 자이르 에메리와 포파나 코네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스라엘은 리그어 레벨의 팀이 아님을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일정에서는 연속 사실점하며 패했고 강팀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 아부 파니의 골이 있긴 했지만 승격의 주역인 페레츠와 가브리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다. 프랑스의 승리를 본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이번 일정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프랑스의 중원 상대로 버틸 전력이 아니다.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하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콜로 무아니와 바르콜라, 덤벨레 스리톱이 나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프랑스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벨기에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벨기에는 이태리와 프랑스 등에 밀리며 3위까지 떨어졌다. 압도적인 최하위인 이스라엘이 있기에 강등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네이션스리그 2경기에서 성적을 내야 한다. 데브라이너가 소속팀에 돌아왔기에 출전을 조율할 수 있지만 아직 풀타임을 뛸 몸 상태는 아니고 틸레만스와 망갈라가 중원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도 세비야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루케바키오를 비롯해 오펜다와 트로사르, 케텔라에르 등 해결할 선수들은 즐비하다. 이태리는 프랑스를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1위를 질주 중이다. 포르투갈과 독일, 스페인 등이 승점 3점 이상 차로 1위를 유지하는 다른 조와 달리 가장 치열한 조의 선두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조 2위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단 소집 명단은 다소 아쉽다. 아탈란타의 주포인 레테기를 비롯해 모이스킨과 라스파도리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지만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가 모두 빠졌다. 토날리와 프라테시, 리치 등이 중원을 이끌어야 한다. 접전을 본다. 벨기에는 최전방에 나설 오펜다를 비롯해 트로사르와 루케바키오 등이 홈경기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프라테시와 토날리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바스토니와 가티, 디 로렌조가 수비 라인을 지킬 이태리 상대로 리드를 잡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아일랜드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잔류를 위해 이번 홈경기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이 필요하다. 단 홈 일정이고 이미 원정에서 제압한 경험이 있는 핀란드 상대로 수비적으로 버티기에 임하진 않을 것이다. 알크마르의 스트라이커로 에레디비지의 득점왕에 도전하는 트로이 페럿을 중심으로
퍼거슨과 오그베네 등 젊은 공격진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핀란드는 10월 일정에서도 연패를 당하며 대회 승점이 없다. 그리스와 잉글랜드 등 리그비 레벨 최고의 팀들이 있는 조긴 하지만 아일랜드 상대로도 홈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세리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스트라이커인 포우얀 팔로가 있긴 하지만 푸키의 존재감이 옅어졌고 글렌 카마라도 소속팀에서와 다른 경기력이다. 아일랜드의 승리를 본다. 핀란드는 이바노프와 우로넨 등이 수비를 책임지지만 카마라의 수비 보호가 안 되기에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다. 쿨렌과 나이트 등이 중원에 나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페럿이 문전 앞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아일랜드가 핀란드 상대로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그리스 대 잉글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잉글랜드 원정을 승리했기에 조 1위를 달리며 승격으로 가고 있다. 벤피카 이적 이후에도 최고의 활약을 하는 파블리디스를 중심으로 촐리스와 마수라스, 두비카스 등 좋은 공격수들이 즐비한 데다 하지디아코스와 얀놀리스가 지키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승격 가능성이 높기에 홈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잉글랜드는 그리스에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지만 핀란드 원정을 승리하고 그리스와 승점 3점 차이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그리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기에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그러나 이번 일정에는 이탈자가 많다. 중원의 데클란 라이스를 비롯해 필 포든과 콜 팔머, 부카요 사카 등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잉글랜드의 승리를 본다. 그리스는 잉글랜드 원정처럼 홈경기에서도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로 나설 것이다. 시오피스와 바카세타스 등이 중원에서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러나 갤러거와 고메즈가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잉글랜드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케인과 벨링엄 외에도 솔랑케가 교체로 들어와 골을 노릴 잉글랜드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몰타 대 리히텐슈타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몰타는 이번 일정이 홈 연전이다. 승격을 위해 다음 주 있을 안도라전을 준비하며 친선전으로 리히텐슈타인을 만난다. 10월 네이션스 일정에서는 몰도바 상대로 퇴마의 골이 터지며 승리했는데 2승 1패를 기록 중이다. 몰도바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은봉을 중심으로 몬테벨로가 이번 홈경기에서도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지난 10월 일정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다. 그러나 1승은 아시아의 약체인 홍콩과의 평가전에서 나왔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경기보다는 다음 일정인 산마리노전이 중요하기에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워커를 앞세운 역습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몰타의 승리를 본다. 리히텐슈타인은 리그 D 레벨에서도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게다가 이번 일정은 원정이기에 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은봉과 몬테벨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노릴 몰도바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